오늘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난다는 건 가격이 차이 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방향이 차이 난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매매가 전세가의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나냐, 왜 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차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이유, 가격이 아니라 지수라는 점 지금부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비싸고 지방은 싸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투자 수요의 차이 때문에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 건데요. 우리나라 투자 수요는 갭 투자 수요죠. 갭 투자 수요. 매매가 전세가 차이만큼 현금을 넣는 갭 투자 수요죠. 이 서울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서 갭 투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변동성을 키우고 그래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매가 전세가 서울 지방 차이 나는 이유. 매매가 전세가 차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갭 투자 수요라고 말씀드렸고 매매가 전세가 차이만큼 현금을 넣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넣으려면 현금이 적게 들어가는 시점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차이가 좁혀지는 시점에 주목을 하죠. 그게 바로 전세가율이 높은 거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 이때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많아지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투자 수요가. 이런 사이클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요. 일단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데 예컨대 매매가 10억에 전세가 6억이면 당연히 전세가율 60%죠. 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이 적게 드니까 현금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는 이 전세가율에 주목을 하죠.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만 이제 투자 시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매매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투자 수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했던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보다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지수만 나타냈던 아실이라는 사이트인데 먼저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아실 사이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그래프인데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당연히 가격이 높으니까 위에 있는 건 당연하고 이 지수입니다. 그래프 흐름을 보셔야 돼요. 2009년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제 한참 위기가 있던 그 시기죠. 그 앞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 매매가가 서울은 급등을 했었어요. 여기는 빠져있고 2009년부터 장기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2014년까지 하락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매매가격 그래프를 보이죠. 그러다가 2014년 15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1년 9월 달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때까지 무려 7년 동안 상승을 하는 대세 상승장이었고요. 2022년 1년 하반기부터 2022년 23년 급락을 하죠. 23년에 급락을 하다가 들쭉날쭉한 조정장을 거쳐서 202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최근 약간 급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가격 그래프가 이렇고요. 전세 가격은 지금 데이터가 2011년부터니까요. 이때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죠.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쉬지 않고 상승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중간에 약간 안정되는 기미도 있었는데 2020년 7월 이때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이게 급등을 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갱신권 행사하면서 공급이 부족되니까 급등을 해요.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다시 합니다. 2023년에 이때 그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됐죠. 원래 급락을 하면 그런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소송도 빈번했고 전세 사기 구속되고 그랬죠. 그러다가 2023년 지나면서 다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대략적인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핵심은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격 그래프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지 않다는 뜻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똑같은 방향성을 움직이는 구간도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자, 다시 보면 탈동조화라고 하죠. 우리가 디커플링 된다고 표현하는데 매매가가 전세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만 완만히 오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2015년부터는 전세가는 안정되는데 매매가가 가파르게 오르죠. 2021년까지. 둘 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 디커플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 반면에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는 매매가 전세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방향성이 똑같죠. 앞에는 디커플링 됐는데 뒤에는 커플링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급등하고 동시에 급락을 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코로나는 서울이나 지방 불문하고 지역 상관없이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방도 마찬가지로 폭등과 폭락 곡선이 유사합니다. 이 시점은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유동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다시 서울과 지방이 탈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이죠. 서울은 급등을 하고 있고 지방은 전혀 오르지 않고. 정리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구간하고요. 커플링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를 보이는데요. 이 경기도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폭은 다르지만 디커플링, 커플링 되는 거는 서울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이 안정될 때 전세 가격이 오르는 2015년 전까지,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데 매매 가격이 급등하는 2020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시점은 서울과 똑같죠. 자, 경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디커플링 되는 구간, 커플링 되는 구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폭은 다르지만 곡선이 유사하다. 서울과 경기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폭은 작은데요. 폭이 작은 이유는 바로 투자 수요가 작기 때문이죠. 실수요에 비해 투자 수요가 그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데 경기도에 비해서는 서울이 투자 수요가 풍부하니까 가격 변동성도 크고 폭도 큰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가 이율은 낮은 거죠. 자, 여기에 반해서 지방을 한번 가보면 일단 부산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부산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다 정직하게 따라붙습니다. 매매 가격이 오를 때 전세 가격도 오르고 급등 급락도 마찬가지고 디커플링 되는 구간이 별로 없죠. 대구를 보면은 대구도 그래프야 모양은 다르지만 대부분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직하게 따라붙죠. 다음으로 대전을 가보면 대전도 매매가 전세가가 정직하게 따라붙습니다. 대부분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죠. 광주도 정직하게 따라붙죠. 이렇게 지방 대도시는 소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정직하게 이렇게 따라붙어요. 매매가 전세가가.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처럼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구간이 없다. 이렇게 그래프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여드렸고, 자, 아실이라는 지수만 보면, 사이트에서 지수만 보면 더 명확한데요. 자, 서울의 매매 전세 가격 변동 지수예요. 이거는 가격이 아닌 지수이기 때문에 파란 거는 매매 가격이고 빨간 거는 전세 가격인데 가격이 아닌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상단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은데 지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역전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디커플링 된 걸 더 잘 보여주는 건데요.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는 여기 앞에가 그래프가 없었고요. 2009년 정도부터 2015년까지 보면 이렇게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데 매매가가 안정되죠. 크로스가 되니까 역전되는 게 디커플링 되는 거죠. 2015년부터 전세가는 안정되는데 매매가가 급하게 오르죠. 이렇게. 이게 둘 다 서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다른 이유에서 디커플링 되는 겁니다. 앞부분은 전세 가격이 빨리 올라서 디커플링 되고 뒷부분은 매매 가격이 빨리 올라서 디커플링 되는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2020년에 생겼죠. 2020년부터 선이 따라붙죠. 이렇게 급등하는 곡선이 따라붙습니다. 가격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곡선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급락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 똑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는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시차로 인한 디커플링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따라붙는 경우는 그 국가 전체적인 거시경제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 시차가 있으면은 투자 수요가 이렇게 빠졌다가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급등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커플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디커플링 된 구간이 길게 있다. 이걸 이제 지방과 차이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경기도도 볼까요? 경기도도 서울과 비슷하죠.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지수기 때문에 아까보다 그래프가 더 명확한 걸 알 수 있어요. 디커플링 되는 구간, 커플링 되는 구간, 디커플링 되는 구간, 커플링 되는 구간. 이 서울과 경기는 다시 서울을 보여드리면 그래프가 똑같죠.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인천을 보면 인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 비슷합니다. 가격은 다를지언정 인천도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구간, 커플링 되는 구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 광주, 부산을 보여드릴게요. 자, 부산은 정직하게 따라붙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 안정되면 매매가 안정되고, 매매가가 오를 때 전세가도 오르고. 이 뒷부분은 코로나를 쳐도 앞부분조차도 정직하게 따라붙습니다. 이게 디커플링 되지가 않아요. 폭은 조금 다를지언정 곡선 자체가 역전되진 않죠. 대구 정직하게 따라붙습니다. 대전 비교적 정직하게 따라붙죠. 아까 부산,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구간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세종시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서울 수도권만큼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광주를 보여드리면 광주도 정직하게 따라붙죠. 이렇게 지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직하게 따라붙는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확연하게 인식할 수 있죠. 정리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은 탈동조화되는 구간이 있고 지방은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은 탈동조화되는 구간과 동조화되는 구간이 나눠서 있는데 지방은 대체로 동조화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 경기에 비해서 지방은 폭이 작죠. 매매가, 전세가 차이 폭이 작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투자 수요 크기인데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외지인 투자가 풍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이죠. 보여드렸던 대로 정직하게 같은 방향성을 지방은 그립니다. 코로나라는 거시경제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동조화되는 구간이 길죠. 이것도 바로 투자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대체 수요가 풍부하지 않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가 드물죠. 지방 소도시에 그 전문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투자 수요 차이 때문에 그래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에서 경기로 가고 경기에서 서울로 갈수록 투자 수요가 점점점 풍부해지고 이 풍부한 투자 수요가 매매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수요는 대체로 일정한데 투자 수요는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일시에 빠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 수요가 몰렸다 빠지는 그 곡선이 심하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거고요. 이 매매 가격의 변동성이 크니까 안정된 전세 가격에 비해서는 디커플링 된 경우가 지방에 비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게 디커플링이 되는 이유지 전세 가격이 서울과 지방에 차이가 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세는 실수요가 100%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임대차 3법이나 그 어떤 일종의 블랙스완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는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100% 실수요이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 변동성의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매매 가격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이니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오늘은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 전세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왜 디커플링 되는 구간이 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왜 서울에서 그 부동산 투자 수요가 풍부하고 그것이 변동성을 키우는지
그리고 규제도 왜 서울 위주로 자꾸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